자, 여러분. 자, 3분 지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한번 적어 보셨어요? 응?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도대체 지리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리는 뭘까요? 그게. 자, 한 5줄 적어 보셨어요? 자, 5줄 적은 거는 잘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청남사이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남사이버. 청남사이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어디에 올린다? 열린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올려주길 바랍니다. 5줄. 자, 3분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제 얼굴 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죠? 자, 지리학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리학의 일반적인 정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은 계속해서 자주 들어보게 될 겁니다.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지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만의 자기 개념화, 지식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는가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지리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리가 있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하는 게 맞고 여러분 생각이 틀리고 그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리학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지리학을 훨씬 더 많이 연구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의 그런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요, 아, 나보다도 훨씬 더 지리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리학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요런 말로 정리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리학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그겁니다. 키워드는 사람 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단순히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인문환경도 포함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대학교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것도 그렇지만 자연환경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인문환경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 죄송합니다.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다 합쳐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다. 아, 그럼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아, 교수님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지리학만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경제학도 할 수 있고, 사회학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철학도 할 수 있고, 물리학도 할 수 있고, 체육도 할 수 있고요. 음악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리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한, 특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지리학과 사회학, 지리학과 경제학, 지리학과 철학, 지리학과 음악, 이런 것처럼 다른 학문과 구분되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대 학문들은 딱 여기까지는 지리학, 여기부터는 사회학, 이게 없습니다. 학문 간의 경계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고, 사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구분 짓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이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서로 경계가 없어지는, 그 사이에서 경계가 없다 그래서 뭔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독특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하나의 학문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학은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 그 중에서 인간과 자연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자연지리학, 인간과 인문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될 인문지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인문지리학에 가깝게 우리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나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싼 자연과 인문 간의 환경, 인문지리학은 인문환경, 자연지리학은 자연환경, 나를 둘러싼, 자, 인문지리학에 하면 인문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관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이문현상이 있다. 여러분 생각 다양한 이문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문현상. 지금 교수님 저 이문현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문환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관계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주관적인 것을 벗어나서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 나와 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건데요. 인문지리학은 이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속에서 장소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인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걸로 규정 짓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리학을 다른 학문과 구분되게 지리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다? 땅이라고 하는 것, 장소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 활동의 범위라고 하는 것,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용어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별적인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땅, 장소, 지역, 스케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연결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나는 전혀 별개의 개인 대 개인이지만 우리는 또 지금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원대학교라고 하는 걸로 연결될 수 있고, 또는 뭡니까? 다른 형태로 연결될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땅과 인간, 장소와 인간, 지역과 인간, 인간 활동의 스케일과 인간, 그리고 공간과 인간, 이런 서로 연관성,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자, 연관성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어떤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 이걸 우리는 뭐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연관성을 볼 때 서로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전달하는 그런 건 사실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일방적으로 주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는 힘이 더 강하고 또는 뭡니까? 좀 더 받는 힘이 더 강할 뿐이지 서로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를 준다는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상호작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연관성이 있고요. 그 연관성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왜 이런 연관성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느냐? 결국은 조화죠. 우리는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게 뭐죠? 조화입니다. 조화로운 관계가 되겠죠. 우리가 이 조화가 깨졌을 때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조화롭지 않는 삶, 요즘 이야기하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뭡니까? 인간과 어떤 자연 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져서 이런 불협화음 또는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것도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뭡니까? 인문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지리학에 있어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조화로운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나? 얼마만큼 가까이 관계되어 있나? 그 속에서 상호작용은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두 번째, 객관화와 주관화의 연결성을 우리는 뭡니까? 연관성과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화로운 어떤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개념적인 걸 통해서 지리학에서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은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사람. 지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어떤 대상이 있죠. 그게 자연일 수도 있고요, 인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개념 지어지는가라고 하는 지표가 두 번째 중요한 대상이 되겠죠. 세 번째, 인간과 지구상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죠? 바로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지리학에서 보는 거고, 인문지리학에서는 뭐죠? 인간과 지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리학에서는 일반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교수님 그러면 지리학 말고 경제학은 이런 거 안 합니까? 경제학도 합니다. 사회학은 안 합니까? 사회학도 해요. 철학도 하고요. 그렇지만 좀 더 지리학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리학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시선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표라는 거는 인간이 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모든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인문현상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리학의 일반적인 정의, 즉 지리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나와 너, 여러분과 나 뿐만 아니고 저보다도 훨씬 더 지리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이 바로 요거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동영상,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마쳤고요. 그 다음 동영상이 뭐다? 이겁니다. 지리학적인 사고의 출발, 3W와 1H, 이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